자, 녹화할게요. 수능 특강 실전 2회예요. 원래는 갈래복합인데 그 중에 현대시 문정희의 흐름에 대하여 할게요. 하는데 자, 뒤에 해설 부분을 잠깐 보고 올까요?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79쪽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적 선호의 문제는 지금부터 언급은 안 하고 자, 흐름의 상징성을 고려한 감상 그랬는데 자, 강 흐르잖아요. 강물이 흐르죠. 보통 우리 강물이 그래서 보통 강물이 흐른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뭘 상징하죠? 강물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라요? 뭘 상징하는 걸로 생각해요? 떠오르는 거.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강에서 생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강물이라고 하는 건 흐른다라는 것 때문에 인생에도 비유가 돼요. 그 한 사람으로는 인생인 거야. 그게 여러 사람으로 쫙 합쳐지면 사회가 되는 거고, 그 사회의 흐름, 그게 기록으로 나오면 그 역사인 거예요. 문명인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징으로 할 때에는 원형 상징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강물 그러면 인생, 흐름 이런 걸 의미하게 돼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읽어볼게요. 흐름은 물리적 이동도 나타내지만 시간의 경과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강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물에서 볼 수 있는 물의 흐름을 강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물에서 볼 수 있는 물의 흐름을 역사 또는 인간의 삶과 연결지어 표현한다. 아까 연륜 배웠냐 우리? 네, 서른나무네요. 김기림. 언제 배웠지? 저희 중간고사. 아, 그랬던가요? 그래. 거기서 보면 거기 바다는 뭐 어떤 뜻으로 나오죠? 바다요? 유진아? 화자는 어디에 살아요? 옳지. 화자는 육지에 살아요. 거기 가고 싶. 육지에서 바다로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 그 바다는 이상향인 거예요. 그죠? 육지에다가 경력과 연륜을 주름살을 다 버려버리고 바다로 가겠대요. 그 말은 육지에서의 삶은 뭔가 뜻, 의지, 꿈, 소망 이런 거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열정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다에 가서는 불꽃처럼 살겠대요. 열정적으로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다예요. 그죠? 자,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구분해 볼게요. 자, 묶어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는 물이 흐르면서 그 형체가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이 역사, 삶의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죠? 문정의 흐름에 대하여서 화자가 바다가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흐름은 바다가 되고 싶다 그러고 나오거든요. 라고 하는 것은 세월의 흐름과 연결되어 삶의 과정을 나타낸다. 자, 여기서의 흐름은 흘러간다는 것은 살아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또한 삶의 흐름이 멈추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흐르는 게 삶이야. 그럼 멈추는 건 죽음인 거예요. 의미함으로 화자가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산으로 가는 것은 이상을 추구하자면 끝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의 본질적 한계와 비극적 숙명을 표현한 것이다. 사는 것 뭐예요? 죽음. 인간적, 실존적 한계인 거예요. 자, 이런 거 미리 드렸으니까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이렇게 대립되는 거면 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고 딱 산의 이미지네요. 되는 거야. 대립적 이미지의 시야가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부각하고 있다. 맞는 거예요. 여기 써 있군. 대비되는 상징적 시어. 소망도 표현하고요. 숙명적 한계도 드러냈다. 자, 됐죠? 앞으로 가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앞에 78 여러분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해제 흐름에 대하여는 삶을 흘러가는 것을 빗대요. 이상향을 향한 소망과 도달할 수 없는 숙명적 한계. 똑같죠? 그걸 산으로 갖다고 표현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바다와 산의 대립되는 이미지의 시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상향 추구와 바다로 가고 싶다는 건 이상향 추구. 근데 산으로 간다는 건 숙명적 한계. 됐죠? 자, 본문의 감성 읽어볼게요.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요. 시 안에서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뭔가 좀 약간 자, 됐어요. 자, 읽어볼게. 자,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고 싶은 곳 바다고 나도 그 바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바다는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긍정적 대상이에요? 부정적 대상이에요? 긍정적 대상이죠. 바다에 간다 그러면 바다는 이상향인 거예요. 향은 공간이에요. 바다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의미는 사실은 아니에요. 유사한 의미지. 동일한 의미는 아닌데 긍정적 이미지는 맞아요.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살고 싶다잖아요. 그건 이상향이 아니지. 이상적 삶의 모습인 거고 바다에 가고 싶다 그런 건 바다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이상향인 거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상향과 이상적 삶의 모습 다 다른 거예요. 이상은 뭐야? 꿈. 그 꿈이 가고 싶은 곳 이상향. 이상적 삶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모습 다 다르죠. 이과형이 돼야 돼요. 문학은 문과형을 풀면 안 돼요. 자, 바다가 되고 싶다. 바다처럼 살고 싶다예요. 여러분은 바다의 이미지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푸르르다. 푸르다. 그리고 고요하지 않아요. 바다는. 물론 고요할 때도 있지. 고요할 때도 있는데. 역동적. 그래 역동적도 가능해. 역동적 가능해. 그래. 여기 가고 싶은 거니까 좀 긍정적인 걸 해야 되겠죠? 사실은 뭐 폭풍도 바다가 파도 몇십 미터씩도 치고 해서 막 다 뒤집어 엎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바다지. 근데 이제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물이 흘러서 결국 도달하는 게 바다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바다는 흐르는 거냐 안 흐르는 거냐? 순환. 그래 순환 쪽이거나 그지? 근데 어쨌든 이미지로 따지면 이건 물이고 바다의 반대는 아까 뭘로 나왔어요? 산이고 이건 육지고 이렇게 대립적인 원형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원래 원형 상징적으로 바다는 생명이자 죽음이에요. 죽음도 돼요. 사실은 생명의 탄생 공간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공간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바다와 산 이렇게 대립되니까 산은 죽음의 이미지. 이상을 실현 못하는 거고요. 요거는 가고 싶어하는 곳이니까 이상향이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모습,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 이렇게 벌써 되겠어요. 가볼게요.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다. 참으로 자 이런 거는 해석을 좀 중의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설명도 참고하시고요. 참으로 흐른다가 뭔지, 참으로 흐른다는 것이 뭔지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물어보세요. 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든가. 자. 살아계신. 근데 우리는 그런데 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읽으면 돼요. 시인이 의도한 게 뭔 상관이야. 시인한테 자기 시 주고 문제 풀라고 그러면 틀린다잖아요. 진짜요?
그걸 이제 시험 나는 그런 뜻 쓴 게 아닌데요. 우겨봤자 그건 시인 생각이고요. 시인의 손을 떠나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거는 이제 구절로 읽어지면 돼 우리는. 응? 아마 이렇게 묶어도 되는 것 같아요. 참으로 흐른다. 참으로 아까 흐른다고 하는 건 뭐의 의미였죠?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 참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진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응? 자, 이렇게 할게요. 정말 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흐름의 숨결로 뭐 형식으로 하면 은유법이게 되겠지만 흐름은 아까 뭘로 의미한다고 했죠? 삶 이렇게 할게요. 흐름의 숨결로 키워낸 살아가면서 키워낸 진주는 왜 슬픔처럼 영롱한 것인지 알고 싶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안에는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을 잃고 또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그죠? 그게 다 삶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맺게 되는 성숙한 어떤 사고방식, 영혼, 내면적 성숙 이런 것들을 진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모래알갱이라든가 진흙을 들어온 거를 계속 뻐끔뻐끔 뿜으면서 갈고 다듬고 해서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도 겪지만 슬픈 일도 겪지만 기쁜 일도 겪고 기쁜 일은 보통 갖게 되고 그러면서 얻어낸 가치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얻게 된 삶의 가치, 내적 성숙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래서 내적 성숙 이런 것들에는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슬픔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롱하긴 하지만 그 안엔 슬픔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슬픔을 영롱하다라고 또 우리 보통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모순 형용으로 봐도 되겠어요. 요렇게 할 때 모순 형용이에요. 이렇게 크게 봐서 역설이에요. 알고 싶다. 삶이 왜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알고 싶다. 줄이면 그런 뜻이에요. 하늘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늘은 왜 우리에게 햇살과 함께 자유를 주었는가? 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햇살, 자유를 추구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함께 준 거잖아요. 그럼 요런 거랑 비슷한 이미지로 잡으면 돼요. 자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적인 이미지죠. 역시 긍정적 이미지예요. 햇살은 되게 밝잖아요. 해가 뜬다는 건 보통 희망이 실현되는 걸 뜻해요. 그래서 희망을 추구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유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요게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걸 추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까 어디로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바다. 바다는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이상, 희망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 우리들은 왜 흐르는가? 한 행으로 딱 잡았네요. 그러니까 삶의 본질, 목표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바다에 가서, 자, 근데 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지 못하고, 자, 이거를 바다에 갔는데도 바다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할 건지, 바다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바다로 가지 못하고, 즉 이상과
자유를 추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금 줄였구나. 네. 바다가 되지 못하고. 바다 긍정 부정? 긍정. 긍정. 조그맣게 할게요. 이거는 날개가 되지 못하고. 이상 긍정.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통사 구조의 반복. 왜? 약속처럼 약속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깨라고 있는 건가요? 약속은? 지키려고 하죠. 다 죽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죠? 그래서 약속처럼 이렇게 한 걸로 보여요. 산으로 가는가. 자, 바다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산으로 간대요. 그래서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예요. 삶의 본질이 바다와 날개라고 하면 사실 산도 삶의 본질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지. 인간의 유한자적 한계일 수 있겠어요. 말이 좀 어렵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모탈한 존재예요. 오케이. 왜 약속처럼 산으로 가는가?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동일 식구의 반복. 동일 문장의 반복 그래도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특히 막 외우려고 하잖아요. 성실하게. 그러면 시간만 많이 걸려요. 판단을 어디서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구나라는 방법을 자꾸 익히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문장의 반복이에요. 한 벌. 이거 모르겠어. 이거 오탄지 못 찾겠네. 한 번이라고 나오는 문헌인지 제가 문헌을 시집을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벌로 하면 뭔 뜻이야? 한 번 죽음으로 자유와 햇살을 빼앗기고. 벌이 뭘까? 못할까? 한 번 죽음 아니에요? 다른 그 한 번으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본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한 번으로 할게. 자, 준이야, 힘내자. 한 번 죽음으로 자유와 햇살 빼앗기고.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하시면 되고요. 햇살은 희망,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을 추구하지 못하고 다만 혼자 제 목숨 갖고 가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뜻이에요. 자, 숙명적 한계, 인간의 어떤 유한자적 한계에 대한 비애, 슬픔. 자, 왜 사는지, 인간 생명의 본질이 뭔지, 이 사람은 이상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살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연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 자, 주제 이상향 도달에 대한 소망. 그 이상향이 뭐였어요? 시어가 바다. 근데 삶의 숙명적 한계로 인한 비애, 그걸 나타내는 시어가 뭐예요? 삶. 그래서 유한자적 비애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